안녕하세요. 렛미스터디 공부 좀 하자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앞에 내용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 설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화 설비는 저희가 불을 끌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들을 모두 소화 설비라고 해요. 그래서 6가지가 나와 있고요. 주요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6가지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보 설비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다 경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같은 경우는 경보 설비에 들어가지만 따로 경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소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얘기를 하고 사면 무제비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살수를 하고 별타기 연소 방지를 하며 정전 상태에서 통신 가능한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기가 빠지게 제어하고 제연 설비, 정전 상태에서 비상적으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내용을 좀 연결해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로 빽빽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주요 내용만 문제풀이에 가능할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대가 거의 답으로 나오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만 나오면 1000이라는 숫자가 답이고 터널과 비상이라는 어떤 소화 설비가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비상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500이라는 숫자가 거의 답이거든요.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옆 아래에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옥내 소화정 같은 경우에 지하가정 터널의 경우에 길이 했는데 터널만 나와 있죠. 이럴 때는 1000이 답이고요. 차고랑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에 20이 거의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200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 근데 요것도 아마 저희가 전에 건축 시간에 했을 텐데 건축 항로 정연 뭐 이런 식으로 외운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 시설은 거의 600이 거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같은 경우도 주차가 나와 있죠. 주차는 20대가 거의 기준이고요. 또 넘어가 보면 비상 경보 설비에 터널 이렇게 나오거든요. 터널 같은 경우는 500. 비상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500이 되는 겁니다. 위에 내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했었는데 바닥 무지해서 아마 150으로 외우셨었을 거예요. 그 150에 대한 내용 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또 나와 있지만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600이 기준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하가 터널 제외했는데 비상이라는 말이 없죠. 이럴 때도 역시 1000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연 설비 같은 경우도 터널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1000이 답이 되겠죠.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에 뭐 지하가 중에 터널, 비상이랑 터널 같이 붙어 있죠. 이럴 때는 500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실게요. 특정 소방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비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터널을 보면 되시는데 터널인데 600이라고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저희가 500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500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 되겠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했는데 터널이 1000m 이상 때 설치한다. 터널만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는 1000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침대가 있고 없고를 먼저 기준으로 두고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2인용 침대는 2명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대가 없는 거는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누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를 생각하고 외웠는데 저희가 학교를 19살까지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을 1.9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외웠고 밑에 뭐 강당이나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뭔가 사육하는 느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닥 면적을 4.6으로 나눈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눈다라고 나와 있고
계단이나 화장실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상 문제 보실게요. 종사자 수가 2명인데 숙박시설에 침대가 10개래요. 2인용 침대가 10개니까 2 곱하기 10을 먼저 하고 바닥 면적이 9인 방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바닥 면적이 9인 방이 5개라는 말은 침대가 없는 방이 5개라는 거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곱하기 방의 개수를 해주고 사무실 바닥 같은 경우는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답을 보게 되시면 종사자 수 2명, 2인용 침대 10개, 그 다음에 9제곱미터인 방이 5개,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어차피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용 인원에 대한 문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푸실 수 있도록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LBC급, 일반 화재, B는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주 성분은 제일 인산 암모늄이고요. 색깔은 다몽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BC급 같은 경우는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주 성분에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ABC급이나 BC급이나 소화 효과에는 질식이나 부촉매를 이용해서 소화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구조는 가압식이랑 추갑식이 있는데요. 가압식은 압력을 가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거고 추갑식은 그 압력을 압축해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갑식 같은 경우는 질소가스 충전이 되어 있고 압력계 사용 가능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압력계 색깔에 따라 각각의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녹색일 때는 정상이고 노란색일 때는 압력 미달이고 적색일 때는 과압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 만약에 무게를 쟀었을 때 넘어가면은 무게를 쟀었을 때 5%가 날아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량이라는 말이거든요. 소화기의 내용 연수 같은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 번에 환하에 3년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예상 문제 나와 있는데 가압식 소화기에는 지시 압력계가 없고요. 추각기의 소화기 정상 지시 압력은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입니다.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내용 나와 있는데 할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 능력이 좋고 독성이 적고 냄새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기준이고 요 시설들은 저희가 외울 때 50에 5를 따서 5 공연장, 문의집 관람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100인데요. 저는 고기 판매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백금 판매라고 외웠어요. 100, 근, 판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것은 200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기준 면적의 2배라고 나와 있죠. 요거 저희 앞에 있던 방학 구획이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능력 단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을 해야 되며 바닥 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실게요. 근린생활시설은 100이 기준이었죠. 백금 판매로 외웠고요. 저는 100이 기준이고 내화구조 있고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면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닥 면적이 2000이래요. 능력 단위 3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몇 개가 필요한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 면적이 2000이고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은 100이며 여기서 2배로 내화구조 있고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해서 나눠줬고요. 여기에다가 3의 소화기구이니까 능력 단위가 3이라는 거는 3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점 얼마가 나오지만 소화기구는 빈틈이 없이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림으로 계산해서 4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또 하나의 예상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연장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공연장 같은 경우는 5공연장이라고 외웠죠.
50이 기준이겠죠. 바닥 면적이 1000일 때 능력 단위 3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몇 개가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 1000을 바닥 면적 1000을 공연장의 기준으로 나눠주고 능력 단위에 따라 나눠주면 6점 얼마가 나오지만 소화기구는 올림으로 답을 해서 7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저희가 뭐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올 때랑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던 내용은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바닥 면적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화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속실 등은 추가로 설치돼야 되고 보행거리로는 소형은 20, 대형은 30인데 보통 소형을 많이 사용하므로 요거 20으로 거의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일 때 각각 설치를 하고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의점이고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인 곳에 비치를 하며 표지를 부착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보실게요. 요거 아마 실무교육책에 나와 있던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각 구획된 거는 하나씩 둔다고 했죠. 그럼 여기 6개가 구획이 돼 있죠. 그래서 6개가 일단 필요한데 복도는 그 외적인 거여서 저희가 거리로 계산을 해야 요 가로를 보시면 여기가 36m죠. 요 36m를 저희가 보행거리 보통 소형으로 계산을 하니까 20으로 나눠주면은 1점 얼마가 되지만 빈틈없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복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필요한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개통도도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통도 소화전한 모양이 이런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하 수조가 있는 경우에 후드 밸브가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 이따가 공부하실 거니까 이 부분도 봐주시고요. 이 기준선으로 나눠서 물의 흐름 방향이 이쪽에서는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요 부분이랑 근데 이쪽에서는 물이 얘만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옥내 소화전 할 때도 그렇고 스프링클러 할 때도 그렇고 아마 이 방수량이랑 방수압, 수평 거리, 그리고 설치 높이, 구경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외우고 가야 돼요. 이 부분 꼭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했지만 소화기나 뭐 이런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1.5m 이하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거리는 방수구랑 방수구 사이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수원의 저수량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n의 설치 개수는 5개까지만 가능하고요. 5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9층 이하일 때랑 30층에서 49층 이하, 그 다음에 50층 이상일 때로 나뉘는데 기준 시간이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2.6, 5.2, 7.8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뭐 스프링클러도 나오면 이게 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외우면.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여기 보시면 130리터 요거 곱하기 20분을 하면은 2600이 나올 거예요. 2600리터가 나오는데 2600리터를 톤으로 바꾸면은 요 2.6톤이 나오거든요. 요 세제곱미터는 결국엔 톤을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앞에는 방수량 그리고 뒤에는 기준 시간 20분으로 해서 점점 층이 높아질수록 40분, 60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개수, 설치 개수 곱하기
방수량 곱하기 기준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29층 이하는 20분,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것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프링클러 할 때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방수량 곱하기 기준 시간이더라, 기준 시간은 20분이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여기 수조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조의 종류도 이 개통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개통도의 수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게 어떤 수조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에서 나와 있는데, 펌프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펌프 방식은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소화 설비와 같이 사용할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30층 이상 소방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방식에는 기동력 수압 개폐 장치가 들어가는데요. 요게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압력 챔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게 압력 챔버예요. 근데 각각의 그 그림에 맞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꼭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상 문제 보시면 그림이 주어지고 각각의 이름과 기능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요거 꼭 알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펌프 방식에는 이 압력 챔버와 충압 펌프, 보조 펌프라고도 하는데, 압력을 보충하는 펌프를 충압 펌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동력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충압 펌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배관 내에 압력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 펌프가 있는데 주 펌프가 자꾸 기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된 펌프이고 가장 중요할 때 움직여야 하는 얘가 자꾸 계속 움직이면 아무래도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압 펌프를 설치를 하는 거고, 주 펌프가 움직이기 전에 충압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 내용 알고 가시면 되고요. 밑에 고가 수조 방식 나와 있는데, 자연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 못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력 수조 방식에는 물을 압입한 후에 압축된 공기를 충전해서 송수하는 방식이고, 탱크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압 수조 방식은 별도의 압력 탱크에 압축 공기 불연성 고압 기체를 채우고, 고압 기체로 소방 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이고 전원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송수를 해주기 때문에 전원이 따로 필요 없겠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압력 수조 방식이랑 가압 수조 방식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보통 뭐 불연성 고압 기체가 나오면 가압 수조 방식인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예상 문제 한번 보실게요. 압력 수조 방식에는 불연성 고압 기체를 채워서 가압 송수하는 방식이다. 요거는 가압 수조 방식이겠죠? 불연성 고압 기체 나왔죠? 이거는 가압 수조 방식이에요. 고가 수조 방식은 일반 건물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일반 건물에서 보통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펌프 방식은 30층 이상 소방 대상물은 스프링클러와 펌프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펌프 스프링클러랑 같이 겸용해서 사용 안 하도록 주의하라고 아까 저희가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으로 넘어가서 후드밸브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옥내 소화전 그림에서 후드밸브가 저수조가 아래에 있을 때 설치되어 있는 개통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나오다시피 소원이 펌프 아래보다 설치된 경우에 설치를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이 있으면
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체크 기능이 있다. 역류 방지의 목적으로 체크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개폐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제어한다.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 역류 방지 기능 역시 똑같은데 이 역류 방지 기능이 얘는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 기능이고요.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를 조금 주의해서 차이점을 좀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크 밸브에는 스몰 앤 스케일 체크 밸브와 스윙 체크 밸브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상 문제에서 배관의 유체의 흐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이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는 체크 밸브이고 뭐 그중에 얘를 골라라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스몰 스키 체크 밸브와 스윙 체크 밸브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올림 장치는 수원이 밑에 있을 때 물을 올리는 장치를 얘기하고요. 후드 밸브가 고장 났을 때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순환 배관이 나와 있는데요. 순환 배관에 릴리프 밸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과압을 방출해서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최절 운전이 나와 있는데 최절 운전 같은 경우는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최상한점으로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저희가 나중에 펌프 성능 시험할 때 나올 거지만 최저 운전 같은 경우는 물을 다 막은 상태에서 펌프만 기동시켜서 얘가 어느 압력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알고 일단 넘어가실게요. 릴리프 밸브 또 나왔어요. 여기서 과압을 방출해서 펌프 내 최절 운전 시에 공회전에 의해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설비. 최절 운전을 하지만 물을 막고 저희가 이게 최절 운전에 대해서 압력을 측정하겠지만 나중에 펌프 성능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최절 운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최절 운전에서 공회전에 의해서 수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가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 나와 있는데 펌프의 성능 시험을 통해 토출량 및 토출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관. 나중에 하겠지만 펌프 성능 시험을 했었을 때 저희가 모든 거를 다 막아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조 장치를 지금 미리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압력을 확인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 얘기거든요. 성능 시험 배관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실게요. 지금은. 송수구 보시면 송수구를 따로 뚫어놨는데 그거는 소방차를 연결을 해서 각각으로 물을 송수할 수 있게끔 만든 설비를 송수구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옥내 소화전에서 저희가 저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사용해서 불을 끌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송수구를 통해서 소방차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표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시 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며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외국어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 수원 양 구하는 문제 아까 2.6, 2.6, 5.2, 7.8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방수량 곱하기 기준 시간 20분으로 해서 29층 이하일 때랑 49층 이하일 때랑 50층 이상일 때 각각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최대 5개를 넘을 수 없다고 해서 N값이 5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가압 송수 장치에는 펌프 방식이 있고 펌프 방식에는 기동력 수압 개폐 장치, 즉 압력 챔버죠. 압력 챔버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압력 챔버 사용 시에는 숭압 펌프가 필요하더라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가 수조 방식은 낙차압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압력 수조 방식이랑 가압 수조 방식, 불연성 고압 기체가 나오면 가압 수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밸브들이 하는 일과 요 체크 밸브는 한쪽으로만 유체 흐름을 유지해 준다는 게 특징이었다는 거. 그래서 개폐 밸브랑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순환 배관에 릴리프 밸브가 들어가 있고 성능 시험 배관은 이 다음 시간에 아마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송수구 같은 경우는 저수량이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방차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송수구를 설치해서 소방차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수구에 나와 있고요. 표시 및 표지판에는 표지판은 반드시 외국어를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어반 같은 경우는 동력 제어반이 있는데 펌프의 동력 제어에 대한 제어반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감시 제어반 같은 경우는 펌프, 비상 전원 등의 작동에 관한 이상 유무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감시 제어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근데 아직 다 하지는 않았어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남은 거 열심히 해볼게요. 소원의 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 배관을 위쪽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소화 배관을 밑에 설치를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관 같은 경우는 물을 먼저 좀 사용하다가 비상시에 소화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배관이 위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 배관의 가장 높은 위치와 소화 배관의 가장 높은 위치를 따졌을 때 이 차이를 구하면 이게 유효수량이라는 거거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 작동기능 점검 시 최상층 소화전을 이용한 방수 상태 확인 점검했는데 이게 옥내 소화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수 시간 3분 이상이 되는지, 방수 거리는 8m 이상이 되는지, 방수 압력은 최소 압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최상층 개방 시 소화 펌프, 자동 기동 및 기동 표시 등 확인. 지금 이게 비상인 거를 제대로 기계가 알려주느냐 요거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방수 거리가 왜 8m냐 0.17을 뭐 거리로 계산하면은 거리로 환산을 하면 17m 이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마찰에 의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면서도 뭐 마찰 손실들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거리가 그런 걸 계산했었을 때 8m 이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상 문제 한번 보실게요. 방수 시간은 5분으로 하여 측정한다. 5분이 아니라 3분이에요. 그리고 방수 거리는 17m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마찰 손실이 있기 때문에 8m 이상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방수 압력은 0.7MPa 이상이어야 된다. 최저 압력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0.17입니다. 요거 주의해서 봐주실게요. 방수 압력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방수 압력 측정기는 피토 게이지라고도 하고요. 요거 아마 실습 시간에 하실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 기역자 모양으로 압력 얼마인지 측정하는 거 할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식은 되게 어렵지만 그냥 저희는 요 Q값이 뭔지 그 다음에 요 D값이 뭔지 요 P값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뭐 계산을 하라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각각의 값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방수량에 대해서 볼 때 직사형 관창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방사형 관창은 물이 넓게 퍼지는 거 얘기하고 저희가 압력 측정할 때는 직사형 관창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물속에 이물질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압력 측정계는 봉상 주수 상태 이게 그냥 관창에서 물이 나오는 상태를 봉상 주수 상태라고 해요. 그럴 때 직각으로 측정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 방사형 관창, 물이 퍼지는데 압력 측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직사형 관창이고요. 초기 방수 시에 압력 측정한다. 초기 방수를 했었을 때 공기나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방수 시 압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초기 방수를 먼저 미리 하고 이제 초기 방수가 끝난 다음에 압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압력 측정기는 피토 게이지라고도 한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Q는 분당 방수량을 얘기를 하고 D는 광경을 얘기하는데 옥외 소화전이 19고 옥내 소화전이 13입니다.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피토 게이지로 측정한 방수 압력을 의미한다. 요거 맞아요. 방수 압력. P는 압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레인지 값이 정지 값이고 정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뒷부 값 같은 경우는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뺀 값이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지점이랑 기동점 계산할 때 주펌프의 정지점 같은 경우는 펌프의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양정이 나올 거예요. 양정이 몇 미터다라고 나오면 그거를 압력값으로 환산해 주는 걸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양정이 100m다. 100으로 나눠요. 이 미터를 100으로 나눠서 압력값으로 환산을 해줄게요. 100으로 나누면 요건 1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요거는 7메가파스칼이겠죠. 얘를 100으로 나누면 0.5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5니까 요걸 100으로 나누면 0.3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문제 풀이하실 때. 그리고 충압 펌프의 정지점 같은 경우는 주 펌프의 정지점과 같거나 조금 낮은 값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동점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뭐 앞 위에 옥상에 옥상 수조가 있냐 없냐부터 이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프링클러의 그 기동점이랑 정지점 뭐 계산하는 거랑 같이 나올 건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옥내 소화전함 교통도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찍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방수구 헤드부터 펌프 중심점 납차 앞에서 0.2메가파스칼 스프링클러 같은 게 0.15를 더해주고 옥상 수조가 있으면 옥상 수조로부터 펌프 중심점의 낙차 앞에 0.05를 더해서 이 둘 중에 높은 것으로 계산한다. 옥상 수조가 없으면 이걸로만 계산하면 돼요. 첫 번째 걸로만. 옥상 수조가 있으면 요거까지 계산을 해서 둘 중에 높은 것으로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 높이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에다가 0.2를 더하고요. 옥상 수조가 없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 높이를 압력으로 계산한 값에다가 0.15를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 이 화살표의 높이가 50이래요. 잠시만요. 요게 50이래요. 요게 50이래요. 50m. 요거를 압력으로 먼저 환산해 줄게요. 그래서 100을 50으로 나누면 0.5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0.5 메가파스칼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0.5 메가파스칼이 나오죠. 옥상 수조 없을 때는 그냥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0.2를 더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0.7이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 값에다가 0.15를 더해주라고 했어요. 요거 0.65다 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쉬워요. 그쵸? 되게 쉽죠? 근데 그러면 뒤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여기가 50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 높이가 70이래요. 여기가 70이래요. 그러면 70을 압력으로 환산하면 100에서 또 7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0.7이에요. 0.7. 0.7 메가파스칼이죠. 압력으로 환산하면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0.2를 더하고 그래서 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 값에다가 0.15를 더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0.85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근데 뒤에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옥상수조가 있는 경우거든요. 옥상수조가 있을 때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 옥상수조에서 펌프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50m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0.5겠죠? 압력으로 환산했었을 때. 그리고 얘는 여기는 40이래요. 이 옥내 소화전압 높이 최고 높이에서 펌프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40이래요. 그럼 얘는 0.4겠죠?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검정 화살표 같은 경우는 0.5였고 파란 화살표 같은 경우는 짧은 건데 0.4였어요. 얘는 옥상이고요. 옥상까지 연결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 화살표는 40m에서 0.4가 나왔고요.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는 이 값에다가 먼저 0.1을 더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옥상 수조가 없을 때 없을 때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옥상 수조가 있을 때를 구해서 거기에서 높은 값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구해버리면 0.1을 더하면 0.6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옥상 수조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 낙차 압력에 대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검정 화살표가 50m였죠. 50m일 때는 압력으로 환산하면 0.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값에다가 0.05를 더해라 했는데 요 값을 더하면 0.55가 나오겠죠. 요게 두 번째 값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값이 요 첫 번째 값이랑 요 두 번째 값이랑 그 중에서 더 높은 값이 기동점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0.6이 더 크죠. 그래서 이 0.6이 기동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첫 번째 옥상 수저가 없을 때를 먼저 구하고 나서 옥상 수저부터 펌프 중심점까지 낙차 압력을 그 다음에 구해서 그 중에서 높은 것을 선택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가시면 요건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내 소화전함 개통도로 사용해서 설명만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파란 화살표가 40이에요. 검정 화살표를 60으로 제가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방수구 또는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까지 낙차 압력 저희가 첫 번째 옥상 수조가 없을 때 구했던 것처럼 먼저 구할게요. 파란 화살표가 40이라고 했고 요걸 압력으로 환산하면 0.4가 되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옥상 수조가 없을 때 0.15를 더해준다고 했어요. 이 값은 0.5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옥상 수조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 낙차 압력에서 0.05를 더한 값을 구해서 그 중에 높은 값을 해라 했는데 검정 화살표 같은 경우는 아까 60이었고요. 이거 압력으로 환산하면 0.6이고 여기서 0.05를 더했을 때 0.65가 돼요. 이 첫 번째 값이랑 이 두 번째 값 중에 높은 게 두 번째 값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값이 기동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옥상 수조가 없을 때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옥상 수조가 있을 때를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지금 기동점을 구한 거고요. 이게 기동점 구하는 문제가 좀 복잡했지만 이게 기동점을 구한 거고 디프 값이 아니에요. 디프 값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저희가 뭐 디프 값을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기동점을 구하라는 건지 그 문제를 이제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는 기동점을 구한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서 나왔던 그림이고요. 요번 교재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CK라고 되어 있죠. 10을 곱해서 이렇게 표시하기 쉽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죠. 여기서 레인지 값은 5고 디프 값은 2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반면에 10을 안 곱해주고 그냥 소수점 단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6이라는 게 나오죠. 0.6, 그 다음에 여기는 0.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정지값이랑 디프값이 그림에 주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레인지 값 정지점은 얼마냐 하고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diff 값은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빼준 거기 때문에 정지점이 레인지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제가 지금 잘못 여기다 적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6이 맞네요. 1, 2, 4, 6 맞죠? 네, 여기 6이라고 6? 네, 6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4, 6 맞죠? 여기 레인지는 6이고요. 디프 값이 2인데 그러면 2는 레인지 값에서 뭘 빼서 이렇게 된 거냐 해갖고 이게 4가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4가 나왔다고 해서 4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여기서 이게 CK잖아요. 그럼 10을 나눠줘서 결국에 메가파스칼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0.4 메가파스칼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1 메가파스칼은 10K다. 그래서 여기서 10을 여기다 곱해준 값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충화 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 높게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펌프보다 충화 펌프가 먼저 움직여서 압력을 채워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값이 이 기동점에 의해서 펌프가 움직이는 게 기동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디프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프 값을 좀 더 낮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동점을 좀 더 높게 설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요거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동점에 의해서 펌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뒷부값, 차이 값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동점을 뺀 값이 더 높으면 그만큼 이 차이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 말이에요.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실게요.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실습 보시면 발신기를 누르고 뭐 함을 개방해서 뭐 화점으로 이동하고 밸브를 개방해서 요거 아마 이제 실습 시간에 하실 거예요. 요거 실습 시간에 하시는 거 생각하고 내용 알고 가시면 됩니다. 5개 소화전 나와 있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방수량, 뭐 방수압 다 외워야 하고요. 수평거리 뭐 40이다, 구경이 65다, 요것도 물론 알고 가셔야 되고, 저수량이 또 문제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소화전 설치 개수는 최대 두 개예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최대 두 개라는 거 주의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수량이 기준이죠. 방수량 기준하고 기준 시간 곱해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저희 지금 7,000이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리터 퍼 분인데 이게 지금 잘못 써져 있는 거긴 한데 계산을 하면 7톤이 나와요. 소화전 설치 개수에다가 7톤을 곱해주면 저수량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치 개수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강의 되게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내용도 물론 계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강의 보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